대한민국은 인구가 줄으니까 2042년이 되면 한국은 그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 사람이 필요해요. 외국인을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우리나라 현재 지금 250만 명의 외국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250만 중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우리나라는 한국 국적 갖는 거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혼이나 해야지 국적을 주지 안 줘요. 저는 그러더라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봐요. 쉽게 주자. 쉽게 주면 되죠. 주위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민 가신 분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유달리 그 외국인에 대한 그 배타적인 한민족이라는 민족. 한민족. 예. 여러분 미국 그 잘 사는 나라 미국 민족 봤어요? 다민족이지. 다. 민족 없어도 잘 살아요. 세계를 호령해요. 민족이 자꾸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민족 없어졌어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서당계 3년인데 지금 이제 우리 그 이민자 이런 거 관련해서 해외에서도 지금 좀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죠. 예.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 얼마 전 영국 사례도 있었고. 네, 맞아요. 영국 북서부 사우스포트의 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선 흉기 난동으로 어린이 3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이 이슬람 망명 신청자란 허위 정보가 돌았고 영국 전역에서 이민자를 상대로 폭력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민청을 신설하는 거 논의 중이죠. 아직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민청이 아직 없어요. 이민 그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오, 진짜 놀랍다. 그냥 한국 비자 주고 뭐 영주권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맞아. 그렇게 외국에서 이제 좋은 인력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100대 벤처기업의 절반이 이민자라고 그래요. 맞아. 예. 여러분도 이 사람들 이름 맞아. 다 알잖아요. 아,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왔잖아. 그래요? 네. 세계를 호령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일론 머스크, 만약에 미국이 한국처럼 딱 이렇게 폐쇄적으로 걸어 잠그고 안 받았으면 이런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I think we have the best platform to change that. 우리나라에는 출생자가 1년에 평균 10,0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외국인을 10,000명씩 더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보충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공계. 우리는 어차피 인구도 줄어. 이제 주어가 없어지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수한 사람,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싫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아, 그럼요. 쌤, 그런데 뭐 국제적으로 보면 요즘에 인재 쟁탈전이다 이런 아 이것도 경쟁이구나. 예, 표현을 쓸 정도로 맞아요. 이제 예. 경쟁을 한다 그러는데 예. 저렇게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려면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 어떤 적극적인 유인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한 말씀이죠. 시스템을 갖춰야죠. 제도를 갖춰야죠. 학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학생의 한 10%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카이스트 졸업 후에 한국에서 살고 싶다 그래요. 한국 많이 선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태하이라고 합니다. My name is Natalie. I am from the Netherlands. I am 27 years old.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온 브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 몰라서 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어도 좀 하고 뭐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보다는 뭐 지금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My plan after graduation is to stay in Korea. I've been here for such a long time, so I feel like I'm fairly well adapted to the Korean culture. 한국 스타트업이나 바이오 관련된 스타트업 한국에서 있는 거 너무 편해서 친구도 여기도 많이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여기도 편해서 할 수 있으면 계속 한국에서 있고 싶어요. 대학이 중간에 있으면 어떤 사실 좀 불안해 이런 부분들이 또 해소되는데도 그럼요. 일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이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심사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가, 네. 성실한가,
한국말을 잘하는가. 범죄 이력 같은 거 없어야 되고. 예.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하면은 보증을 하면은 뭐 영주권을 빨리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생기면 좋겠어요. 총장님 그럼 외국인 수용 외에도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법 뭐 없습니까? 저같이 이제 50이 넘은 사람들의 그 정년 있잖아요. 그걸 좀 연장 방송국도 못 됐어 말이야. 50 넘으면 잘 안 부르잖아요. 아직 몇 년 더 하실 수 있어요? 저요 한 20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년 늘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길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야 돼요. 그렇지. 네, 우리나라가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56%, 7%밖에 안 돼요. 그 OECD 선진국들은 70% 가까이 돼요. 어허. 그래서 아직도 더 일할 여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그 경력 단절이나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해주면 그게 늘어날 수 있어요. 또 정년. 지금 60 됐다고 해서 뭐 생물학적으로 늙었다고 이런 얘기 없잖아요. 맞아. 네, 60, 70대도 건강하잖아요. 미국은 심지어 정년이라는 제도를 없앴어요. 일본도 일찌감치 고령자 그 채용을 확대했어요. 76% 정도가 재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고용률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년을 늘리는 거예요. 70歳です。若いでしょ。そうですね。もう10年ぐらい大丈夫でしょう。多分。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 그러면은 뭐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자리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경제라는 건 그렇진 않아요. 경제라는 거는 경제 인구가 많아가지고 막 활성화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는 2천만이었어요. 2천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버렸기 때문에 일자리가 다 차지하느라고 일자리가 없어졌겠네? 아니죠.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자리가 계속 늘어서 계속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60대고 70대도 계속 일을 하면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건강한데 왜 집에서 뭡니까? 그러면서 왜 연금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무하면은 또 연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축해놓은 여성 인력 활용하고 정년업 놀아야 되는 인력 그거를 또 확충하고.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인력들이 잘 활용하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새로운 산업도 개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자동차, 제철, 석유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는 또 우리가 못하는데 아주 그냥 시장 규모가 큰 것이 있어요. 바이오메디칼, 바이오 의료. 예. 이거는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 그 반도체 시장보다 3배가 더 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는 차지하는 비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거의 우리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개척해야 돼요. 이런 걸 개척하면 또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지잖아요. 슈카 씨 이미 그 3배 다 투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바이오메디칼 뭐만 어디 또 저기만 들어갔어요 또. 저는 개인적인 투자가 아닌 이제 국가와 민족이 같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큰 그림에 이제 투자를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불러대는 거 그러니까 슈카월드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아셨죠? 제가 봤는데 그동안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계속 얘기를 하도록. 예. 선생님, 저는 최근에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1에서 막 0.7 이렇게 빠질 때 보면은 이게 참 우연치 않게일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때 보면 출산율이 막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예 안 낳는 게 나한테 돈을 유리하다. 아예 안 낳아야 나중에 내가 뭐 집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획일화된 사고방식이 좀 많이 최근에 한 5, 6년 새에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좀 꼭 우리가 금전적이지 않더라도 이런 가치관을 좀 늘리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좀 출산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획일화된 잣대 가지고 이렇게 다 줄을 서고 있는데 이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회 나가면 성적은 일부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 그 다양한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요. 그 질문 잘하는 학생. 그래서 질문왕이라고 불려요. 질문왕. 학생 때 질문왕이 많아요. 질문왕. 봉사를 잘하는 봉사왕. 헌혈 잘하는 헌혈왕. 실패왕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연구소. 네, 실패하면 실패상도 주고요.
다양한 상을 만드니까 다양한 가치관이 생겨서 학생들이 그쪽도 노력하고 이쪽도 노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좀 너그럽게 네. 예, 가정에서도 너무 그 우리 아이가 한쪽 줄에 서서 막 경쟁해서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밤 하늘에 보면은 수많은 별이 이렇게 막 빛나잖아요. 우리가 별을 볼 때 저 별하고 저 별 비교해서 누가 더 밝다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각자 별이 빛나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 내 별이 있는 거지 꼭 비교할 필요 없다고 봐요. 우리는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저희가 정말 인구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뭔가 지구가 아니라 별의 관점에서 뭔가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다른 시선에서 그래요? 생각해 볼 수 있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당장의 제도적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걸려서라도 우리가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짚어주셨어요.